네, 지금부터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 많으셨죠. 네, 선거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에 의원님 광고가 있습니다. 예. 네, 광고를 좀 해야 예, 저희가 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예.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요. 저희가 광고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실물이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배달을 저희가 배송을 못 받아가지고요. 오늘은 그 텍스트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쿡에서 준비한 춘천 닭갈비를 소개합니다. 춘천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닭갈비의 본고장 춘천에서 직접 만든 정통 춘천 닭갈비입니다. 100%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해서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고요. 매콤달콤한 양념과 깊은 감칠맛으로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물론이고요. 캠핑, 여행, 야외 활동에서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춘천 닭갈비 전문점의 맛을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100% 국내산 닭갈비를 사용했고요. 춘천에서 직접 생산한 정통 닭갈비입니다. 해썹 인증 시설 제조했고요. 넉넉한 1kg 구성으로 4인분 넉넉히 드실 수 있으십니다. 매콤달콤 양념, 간장 얌념 두 가지 선택 가능하십니다.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배추, 고구마, 떡사리, 우동사리 등을 함께 넣어서 조리하시면 더욱 풍성한 춘천 닭갈비를 즐기실 수 있으십니다. 식사 후에 남은 양념에 볶음밥까지 더하시면 완벽한 한 끼가 구성될 수 있는데요. 타임쿡 춘천 순살 닭갈비로 푸짐하고 맛있는 식탁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춘천 닭갈비 1kg 4인분이고요. 17,900원입니다. 양념, 간장 선택 가능하시고요. 2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요.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리뷰를 작성하시면 300원 포인트도 적립해 드립니다. 요거 저희가 자주 소개하던 건데요. 여러분 아시죠? 취재 편의점 춘천 닭갈비. 정말 맛있습니다. 기분도 꿀꿀한데 춘천 닭갈비 시켜서 주말에 맛있게 식구들하고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전라도의 기품 있는 명품 김치 운림가 김치를 소개합니다. 자, 운림가 저온 숙성 비법 묵은지 2kg에 19,800원입니다. 정말 싸죠. 저희가 준비했어요. 드시겠습니까? 아, 예. 네, 지금부터는 우리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의 묵은지 예, 직접 예. 시식하시고 결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한 운림가는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입소문 하나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총 3관왕을 했고요. 누적 27번 수상으로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단순 국산 아닙니다.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메시레기스, 2년간 숙성시킨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50년 비법의 정수가 담긴 바로 그 맛, 해풍을 맞고 자란 해남 월동 배추로 정성껏 담근 묵은지입니다. 저온 숙성으로 깊고 구수한 전라도 전통의 감칠맛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제가 휴지 드릴게요. 너무 열심히 드셔가지고. 네, 아유, 맛이 있으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저 취재 편의점 오셔가지고 아침상 이렇게 받으시고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께서도 운림가 김치 어떠세요? 의원님은 좀 뭐 짜고 매운 거 잘 안 돼. 건강상 이유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연세 드실수록 이게 어려워요. 예, 식단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의원님. 아니 예. 우리 김봉신 대표님 너무 맛있게 거 보니까 정말 예, 군침이 나고 네, 예,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계속 먹어도 되나요? 예, 아니 이제 방송해야 돼가지고 예. 이제 그만두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예, 음식평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드십니다. 지니님께서 네, 예, 이렇게나 많이 드십니까? 뭐 광고 적당히 해라 윤선아 하시는데요. 예, 저희 취재 편의점 저 식구들 예, 저희들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작진께서 이 상품 빼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 전국적인 큰 승리에 감사하다라는 인사와 함께 서울을 탈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아프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세한 소식 종합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또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 큰 틀에서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참 일 잘한다 평가를 하시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뜻을 오롯이 잘 받들어서 정말 더욱 성과 있게 임기 남은 4년 동안 더욱 그 업무에 집중해서 국격은 높이고 외교는 더욱 평화롭게 만들면서 국익을 최대한 신장시키겠다. 또 국민의 경제와 민생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좋은 기반과 계기가 마련됐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뭐 서울에서 패배라든지 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님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고배, 또 김경수 후보님이 참 아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좀 국민들께서 하시면서 일 잘하도록 더욱 성원해야 되겠다. 네. 이런 기대가 반영된 이번 선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이외에 또 우리 당이 당으로서 좀 더 열심히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은 우리에게 중대하고 엄중한 과제로 제시를 해주셨으니 그에 걸맞게 우리 당이 더욱 국민과 우리 이재명 정부를 잘 섬기면서 지원 성원해야 되겠다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같이 느낍니다. 네. 자, 이번 선거 사실은 출발이 기세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 심판 아직 안 끝났고 실제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개혁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큰 판에서 큰 승리를 한다면 그야말로 모두의 승리로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영남까지 바꿔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매우 컸는데 네. 서울의 패배는 매우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 김봉신 대표께서 지난 방송에서도 상당히 위험하다. 예, 선거 판세를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위험한 데가 많이 있다. 이런 그 위기의 사이렌을 올려주셨어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그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김치가 되게 맛있네요. 예. 상당히 맛있고 고맙습니다. 네, 아삭아삭하고. 취재 편의점에 파는 건 다 맛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고품질의 김치를 네.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선거를 전반적으로 보자면 사실 승자가 없는 게임이었다라고 좀 들고요. 사실은 서울을 가져가기는 했지만 뭐 부산, 울산 그 날리고 사실 전국적으로 이제 충청권이라든지 강원 등 그 중부권에서는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국민의힘은 승자라고 하기엔 좀 모자람이 많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승리를 했는지, 조국혁신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봤을 때 범여권도 사실은 할 말 없게 됐다. 심지어는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뭐 15대 1이 이해하게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15대 1을 말씀하신 분은 뭐 보수 쪽에 계셨던 그런 분들도 실제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경종을 울리기 위한 말씀이기도 했지만 네. 현실적으로도 이제 그게 그렇게 전망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딱 맞붙은 게 하나 있었긴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네.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대구라든지 경남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부를 견제하려고 하는 네. 어떤 응징 투표를 마음 먹으셨던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예.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긍정률이 사실 뭐 갤럽이라든지 MBS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았죠. 거의 70에 닿을 정도까지 예. 고공행진하고 하니까 사실 뭐 그런 의견이 소수다라고 해서 숨은 건데요. 네. 예, 침묵의 나선을 타고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됐고 여론조사에서 그거를 감지하지 못했던 네. 심지어는 이번 출구조사에서도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예. 출구조사에서도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경남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추지 못하는 네. 물론 경합지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작은 목소리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문화가 아닌 건가? 너무 좀 가혹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려면 그게 좀 수용이 됐었어야 됐는데라는 네. 게 있고요. 정치적으로 봐가지고는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에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서로 파묘대전, 네거티브로 뭐라고 해야 될까 상처가 아주 깊이 남는 서로 간에. 네. 그래서 앞으로 정치 일정도 이렇게 돼서는 협치라는 게 범여권 내에서도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요. 네. 때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 진보 성향인 진보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좌파 내에서는 이거 뭐 먹을 게 많아지면 서로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먹겠다고 덤벼서 이거 뭐 상을 없는 건가? 상을 뒤집어 엎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범여권 전체에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봉신 대표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 선거가 시작할 때 이번 선거를 어떻게 하면 모두의 승리,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의 창업 그리고 이제 모두의 대통령 이렇게 있죠 판단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큰 판에서의 한번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소탐대실의 결론을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너무 치열하게 갈등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도대체가 어떻게 방법이 없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네. 어떤 중요 법안을 통과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잖아요. 네. 그러면은 24시간 내에 이제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을 비롯해서 네. 우리 동료 당 진보당 포함해서요. 네. 열심히 협력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또 어쩔 때는 이제 지금 조금 간격이 좀 멀어진 느낌이 있지만은 정말 이준석 네. 당하고도 개혁신당이라고 그러죠. 예. 같이 협력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었던 그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선거 때 이게 발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더욱 중요한 법안 통과, 민심을 살피는 그런 법안을 많이 준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의 평택에서 어떻게 됐다 안 됐다라기보다는 큰 판에서 예. 우리가 협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노출됐고 이런 속에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성과를 고대하고 어떤 협력을 기대하는 네. 우리 전 국민 여러분들께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참 이게 어찌 보자면 기대가 컸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실망도 큰 이런 선거 결과가 아니었나. 이번엔 진짜 정말 대승할 거다, 압승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실망과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전화 연결할 분은 충남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박수현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당선인님 축하드립니다. 예, 자 저희 취재 편의점 현장 스튜디오에 박선원 의원님과 그리고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대표 나와 계십니다. 두 분 함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선전하셨지만 결코 쉽지 않고 예. 항상 쉬운 선거란 없지 않습니까? 아유, 정말 후보님 너무 많으셨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선거 끝나고 제가 딱 들은 생각이 선거는 선거다. 네. 쉬운 선거는 없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고요. 네. 특히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 15명인데 네.
그중에 5명이 민주당이 되고 10분이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되셨어요. 예. 그렇다 보면 그 당연히 도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장은 그렇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또 도지사는 또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을 보면 아마 저에게 이제 균형을 잘 잡아서 실용적으로 도정을 잘 운영해야 할 그런 과제와 명령을 함께 주신 선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번에 국민의힘 김태훈 후보를 54,300표 이상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표 차로 이긴 건데요. 네. 그 유권자분들께서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김태훈 후보를 심판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네. 꼭 과거가 잘못되어서 변화를 뭐 하는 것 그럴 필요성도 있지만 변화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AI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 산업화 시대의 낙후와 소외를 겪었던 충청, 충남이 네. 이 새로운 문명 시대에는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야 되겠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더 좋은 변화를 미래를 만들어낼 적임자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성장의 주요 정책을 설계했던 제가 네. 김태현 후보님보다는 더 적임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 보면 그 공주 부여 청양 의원님의 예. 당선자님의 그 지역구였는데요. 이곳에서 네.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46.64%를 얻어서 더불어민주당 예. 김영빈 후보보다 2,025표 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네.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초반에 이제 그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김영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이제 유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이제 김영빈 후보는 이제 공주부여 청양 이 복합 선거구거든요. 그중에 네. 인구가 가장 많은 공주시 출신이에요. 네. 그다음에 윤영근 후보는 공주보다 약 4만 명이 적은 이제 부여군 출신이고요. 그래서 대체로 김영빈 후보가 좀 어렵지만 이기지 않겠냐. 네. 당연히 여기에 이제 지역주의라는 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개 시장 군수 중에 10개를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되셨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 지역이 다 원래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충남에서도 뭐 워낙 민주당으로서는 대구라고 불리는 공주부여 청양에서 예. 워낙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예. 당은 국민의힘을 찍지만 사람은 민주당 박수현을 찍는다 뭐 이런 오랜 그런 노력과 스킨십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극복을 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네. 그러나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 보수 지역인데 네. 그 10개 지역이 정확하게 그런 이재명 대통령 일을 잘하고 계시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결집하는 예. 이러한 뚜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쉽지 않은 선거 그리고 앞으로 또 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은 이런 길에서 저희 취재 편의점도 현장을 함께 취재하면서 적극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당선인께 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변화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AI 대전환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 충청남도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도전으로 응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도지사가 혼자 끌고 가는 도정이 아니라 도민이 함께 밀고 가는 그런 수평적 리더십의 도정 운영을 통해서 더 많은 힘들을 좀 모아내는
그러한 어떤 리더십, 도정 운영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이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다음에는 충남지사 집무실에서 예,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충남지사에 당선되신 박수연 당선인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부터 당선인들 전화 연결을 쭉 하고 있는데요. 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네. 대체로 굉장히 차분하거나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다. 이번 선거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에 선거 굉장히 초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너무 자만했던 거 아닙니까? 방금 이제 박수연 당선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누구에 대한 심판보다는 더 좋은 변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 투표를 하고 싶어 했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 남은 임기 4년과 새로 시작하는 기초자치단체장부터 네. 의회까지 다 함께 4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미래에 더 나은 변화를 해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과 힘을 모으고 싶다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절대 다수의 기저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네. 했을 때는 확실하게 교차 투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차 투표. 기호 1번만 쫙 찍는 것도 아니고 기호 2번만 쫙 찍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광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기대, 네. 중앙정부와 잘 소통해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애써주십시오 하는 기대와 평가가 있는 곳에서는 비록 성향이 뭐 좀 보수라든지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 후보를 찍어주셨고 그러나 평소에 자신들과 친숙한 이런 관계에서 유지되어 왔던 성향은 성향대로 표출한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더 그 민감하고 네.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이렇게 예민하게 상황을 보고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대로 네. 좀 더 잘 챙겨야 된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정 운영하신 걸 보면 정말 진 자리 마른 자리 이렇게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챙기시거든요. 예. 따박따박 우리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네. 또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다 챙기시잖아요. 네네네. 미국도 관리하고 중국도 관리하고 그러니까요. 일본까지 다 포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예. 차분하고 이렇게 그 철저하게 세밀하게 우리 국민들을 잘 모시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한 우리 국민들의 아주 중대한 네. 경종을 울려주신 거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 좀 섭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거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열심히 더 일하시오. 네. 다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각 단위는 네. 그것대로 조금 더 더욱 열심히 해라. 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주막 가편의 심정으로 네. 이번 투표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임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 아까 메시지에서 특별히 울산 단일화로 기세를 몰아주신 진보당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연대하면 커진다. 다른 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다. 결선 투표제에 대한 생각도 공론화하는 생각을 해보겠다. 마지막으로 사무사당의 원칙하에 당원 주권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을의 단일화 무산이 결국에는 전국 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친 걸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혹시 여론조사 데이터로 그런 것들이 확인이 좀 됩니까? 여론조사 데이터 한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는 좀 없고요. 네. 단일화가 무산됐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뭐냐 하면 그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을 네.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그 선호, 호감, 지지가 가면 갈수록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을만 보면 평택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예, 예, 예. 그래요? 그런 게 이제 감지가 됐는데요. 예. 그게
그러면은 처음부터 안 좋았느냐? 조국 예. 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처음부터 싫어했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평택을 선거를 통해서 예. 사실 범여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같이 모아놓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보시면 울산에서는 진보당이 또 단일화가 됐죠. 경남하고 같이. 그런데 평택을에서는 김재원 후보가 또 완주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전국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서의 선거 연대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총선 같으면은 뭡니까 비례대표를 네. 통해서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해 득실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이제 단일화가 되고 어디에서는 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냥 단일화 안 하고 음. 완주하자. 우리 뭐 건전하게 경쟁하자 이렇게 됐던 것도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상처가 너무 커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 아주 그냥 제가 봤을 때 인격의 마지막까지 서로들 바닥을 긁은 네. 상황이 돼서 예. 앞으로의 협치도 잘 안 될 거는 같은데요. 이렇게 네. 되면 그 진영 내에 쇄빙선을 자처했던 조국 혁신당도 네. 그러면 그 역할이 과연 쇄빙선이냐를 의심받게 될 때고요. 민주 진보 진영의 뭐 큰 형 역할을 하는 민주당이 네. 크게 판을 깔아서 나머지를 좀 견인해서 육성시켜 준다라는 인큐베이팅 해준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이제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제가 봤을 땐 평택을에서 벌어지는 그 파묘 대전이 네. 전국적으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호감 정서를 강화할 거다라고 봤는데 그거는 계속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뭐 방금도 충남지사에 당선되신 그 박수현 당선자도 말씀을 주셨는데 묘하게 이게 방금 교차 투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 티켓 스플리터라고 해서 그 구도에 따라서도 있지만 그 구도가 부산 북각 같은 경우에는 구도가 다르니까 이게 일반 투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코테일 이펙트를 하정우 후보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북구 구청장 는 또 당선됐어요. 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됐어요. 됐습니다. 예, 예. 시장도 예. 구청장도 예.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또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됐어요. 이게 또 구도 및 그러니까 잠룡과 싸우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예.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기초단체장을 완전히 다 석권해서 파란색으로 덮었다 이렇게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처럼 비호감 정서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가 네. 현역인데 네. 현역 단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대과 없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맡겨진 그 소임을 다했다라는 네.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성남도 그렇고 용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안산도 그렇고요. 이렇게 따졌을 때에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전통적인 정당 균열, 정당에 대한 선호 또 비선호 이 감정에 따른 투표를 불러일으키게 되면 네. 그러면은 그와 같이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다. 네. 이게 또 이번 선거의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고도로 정보화돼 있고 네. 집중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저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봐요. 이번에 어떤 선거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합리적 선거를 하시면서도 네. 동시에 아주 그 작은 기판처럼 여기서 하나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국으로 쫙 확산되고 그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는 네.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 선택 때 어떤 그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연대감과 유대 네. 이 두 개가 항상 교차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합리적 선택으로서 내가 옳았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고 싶지만 예. 동시에 내 감정과 정서의 어떤 선 이것은 좀 지켜달라. 네. 이것은 지켜달라. 왜 우리도 다 자존심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했을 때의 어떤 그 금도와 자제와 절제 예.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우리 예. 국민들의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렇게 뭐 평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하더라도 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안 맞았을 때는 외면하게 되는데 그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우리의 어떤 그 정서적 일체화 정말 우리 단일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 비슷비슷하고 교육 수준도 그렇고 뭐 우리가 뭐 국민들 간의 소득 격차가 크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된 일체화된 어떻게 보면은 정치 공동체라고 네.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이동 후보의 어부지리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경고 사이렌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군가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이제 했어야 되는데 세 후보 모두 정치적 결단을 뭐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을 파장이나 이런 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 세 후보는 끝까지 이렇게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3강 구도에서 자신이 필승에 승기를 쥐었다라고들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된다. 예, 예. 거기에 있고 또 한 가지는 후보직을 던졌을 때 사실 다음번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여튼간에 개표 결과에까지 이름을 올려야 네. 다음번에 2028년 총선에 나가더라도 이 지역구에서 나가더라도 명함을 내밀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진 다음에 무엇을 할지 네. 정치 낭인이 돼버리면 네. 어디 가서 뭘 할지 예,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있을지 예. 언론에 노출될 기회가 있을지 이게 되게 걱정이거든요. 사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결국 나오는 게 이제 절박함과 절실함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상당히 중도적인 분이세요. 네. 우리 진보에 호감을 갖고 있는 중도적인 분인데 객관적으로 그 지역에서 삼선한 후보 아니냐. 네. 그 삼선한 후보가 있는데 그 예.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충분히 가져야 되고 예. 그걸 2대1로 싸워서 분할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다못해 우리 당 후보님도 진보당의 네. 김재현 후보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든지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좀 세게 부딪히고 있지만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모습 네. 우리 모두가 좀 더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결국은 이제 이 다음 총선이라든지 네. 대선에게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 경험이고 어떤 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하나의 그 반면교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누구를 탓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책과 노선과 성과가 계속되기 위해서 네.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여기도 어부지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데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42.96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41.26 그래서 1392표 차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한동훈 후보가 막판에 그러니까 깜깜이 기간에 접어들기 직전 조사로 따지면은 여러 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지만 미세하게 판이 좋아진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 조사 대비해서는 두 자릿수로 지지도를 이제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두 자릿수로 자기 지지도를 올렸을 때 박민식 후보가 빠진 거는 한 자릿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 지지세가 빠진 거를 가져오면서 네. 한동훈 후보는 그거를 플러스 알파 더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직 그때까지는 한 달 전까지는 그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하정우 후보 쪽으로 간 게 아니고 한동훈 후보 쪽으로 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차 투표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구도가 복잡하니까 당연히 교차 투표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면 전재수 후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얻을 수 있었을 그 표는 하정우 후보가 다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인물이 일단 한동훈 후보는 네. 그 보수 쪽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뭐라고 할까 정신 차리기 하기 위해서 네. 매를 들기 위해서 하정우라는 매를 들기보다는 한동훈이라는 매를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윤 어게인과의 어떤 그 절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뜨뜻미지근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럴 때는 한동훈식 처방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분들도 계셨을 법하고요. 그랬을 때 하정우도 더 잘할 수 있는데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하정우를 당선시켰을 때에는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있는 것처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보수식으로 보수를 좀 혼내주고 네. 꾸짖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한 평가 판단은 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점수를 얻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 대비해서는 하정우 후보가 막판에 네. 조금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갑니다. TV 토론 이후에. 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정치 신인으로서 이 정도 각광을 받고 네. 뭐 거의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는 못했지만 네. 한동훈 후보의 체급에 비교하면 되게 신인이었다라고 하는 하정우 후보가 여기까지 치고 올라간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성과는 성과입니다. 네. 예.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막판에 이명박근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 선거도 이명박 박근혜가 보수를 살려준 거냐 아니면 효과는 미비했고 사실상 뭐 평택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슈 때문에 그런 거지 이명박근혜의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우리 그 김봉신 대표가 정어리 때문에 조금 이따 나가셔야 돼가지고 우선 좀 여쭤보고 또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 방송 출연이 있으셔가지고. 예, 정어리. 여기서 또 정어리 배운기 TV를 또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네. 상생해야죠, 상생.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저는 충북 같은 데에서는 그 효과가 파괴적으로 나타날 걸로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 네. 그런데 그게 단기적인 효과에서 머물렀다라고 좀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그 대구라든지 또 경남 같은 데서 과연 그러면 그 효과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땐 뚜렷하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뚜렷하게 잡히지는 않는데 이게 응징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응징한다는 게 이게 잘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약간 안 돼요. 그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을 응징해라 이러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일관된 것 같은데 네. 그게 말이 안 맞아서 이게 회고적 투표 성향을 자극했을 것이다. 라고 하기에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예.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뭐 한 자릿수 정도 어떤 지도를 얻었는데 이게 추경호 후보가 그 공식 그 경선을 통과해서 후보가 되는 과정에 네. 사실 흡수돼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대단히 끌어올리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충청 같은 경우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는데 그 효과를 가지고 과연 신용환 후보를 그러니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정도는 안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판에 전선 야구까지 사부곡을 불러가면서 진짜 감동의 물결이었는데 대구에서는 또 추경호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어떻게 봐요? 일단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은 하정우 후보는 정말 할 만큼 했다. 정말 그 하정우 후보가 딱 한 달 만에 한동훈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파이터 아닙니까? 지금 야권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거의 유일하게 이제 남아 있는 정치적인 기대주 내지 파이터인데 이를 상대로 해서 하정우 후보가 이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기대가 하정우를 통해서 투영이 됐다. 그래서 하정우 후보 본인은 많이 실망스럽겠지만 아마 이런 패배 처음 당했을 거예요. 살면서 처음 경험하실 텐데 이 첫 입문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좀 더 큰 정치인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절실하구나 움직여야 되나 보다. 또 교차 투표를 하고 싶어서 정말 이번에 김부겸 후보님을 찍으러 가야지 합리적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온 그래도 한 1, 2% 정도에 대해서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어떤 실제로 그 여론과 민심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심 측면에서의 어떤 그 정서적 효과는 조금은 있었을 거다. 그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충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서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나 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었지 않았을까. 서울의 이명박의 등장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크게 영향은 미치진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또
그 오세훈 후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학력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은 작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강남 서초에서 17만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투표를 했다. 그래서 어디론가에 몰표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 판단을 좀 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등장한 몇 가지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에서 어느 정도 먹히는 후보. 득표력을 가진 후보가 나가는 게 막판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두 번째 지금 사실 이걸 뭐 고향 이런 걸 따지기는 좀 그런데 선거 공학적으로 따지면은 서울 같은 곳에서는 그 호남 출신 후보가 과연 확장력을 발휘하는데 괜찮을 것인가. 물론 세상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바뀌었고 정은호 후보가 이길 뻔한 거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호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렇게까지 득표를 많이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여튼간에 극히 미세하게 지금 빠진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전략적으로 비호남 후보가 낫지 않았겠느냐. 수도권이나 뭐 PK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패배하니까 그게 이제 다시 복귀가 되는 거죠. 다시 들리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쨌든 간에 굳이 이거 출신 지역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렇지만 역시나 특정 지역에서 몰표가 나오게 되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게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그 유권자 분들에게 맞는 정책을 또 핀셋으로 제공할 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어떤 프레임을 제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긴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질문을 남긴 그런 그 6.3 동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제가 보기에 한 3분 정도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만 남겨두고 출발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가시면 좋겠습니까? 지금 빠지면 빠지시겠다고 빨리 말씀하세요. 거기 이제 국제정치 이론을 좀 될게요. 김봉신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국제정치에서는 이제 3I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거냐,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다음 이데올로지, 이념, 그다음 인터레스트, 국익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3I, 그러니까 정체성, 이념, 이익 중에서 선거 때가 되면은 이념, 이익보다는 정체성. 그리고 정체성은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지역주의로 말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김봉신 대표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익도 있고 이념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김봉신 대표 보내드리고 저는 의원님과 조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짚어야 되는데 제가 여쭙지 않았거나 또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거 있으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따져서 저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재탄생하면서 많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은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한동훈 후보의 다시 귀환까지는 아닌데 당으로 이제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젠 노선 투쟁과 노선을 재정립하는 데 정말 큰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권은 전반적으로 체질 개선과 뭐 인물의 변화 발전 뭐 이런 것들이 노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장윤선 앵커님도 할 일이 많은 그런 선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과제와 질문을 많이 남긴 선거가 됐다. 압도적인 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예상했었으나 지금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 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신 대표하고는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고요. 저는 남아서 우리 의원님하고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방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국민의힘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전을 했다. 친한계의 바로가 예상되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슬기롭게 대처해서 당내 혁신을 통해 정통 보수주의를 확립해 주기를 기대한다. 숫자로는 정부 여당이 승리했지만 압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심을 잘 살펴서 포용의 정치를 해주길 기대한다. 대구 미래 100년이 걱정이다. 추경호 당선자가 난관 해치고 잘 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런 의견 남겼습니다. 어떻게 읽으십니까? 아니 홍준표
전 의원, 전 도지사라고 대구시장. 해야 되겠죠. 대구시장께서는 하실 말씀하신 거죠. 이제 대구의 기반을 갖고 있고 네. 또 선거 직전에는 아무래도 김부겸 후보가 좀 우리 대구를 위해서 낫지 않겠나라는 네. 그런 의사 표시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네. 우리 당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을 갖고 좀 예. 천천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대가 컸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패배하고 실망도 크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아니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 기대에 못 미치긴 하지만 또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의사 표시를 하신 거다. 제대로 일 열심히 하고 정부를 뒷받침해서 당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해라 이런 따끔한 어떤 질책이자 동시에 힘을 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지지자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밤 상황과 오늘 아침 상황이 다르긴 한데 네. 뭐 저희 방에서도 예. 아이, 출연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이제 왜 출연하지 말라고? 이럴 때 나가면 이제 댓글이 안 좋게 나오거든요. 아. 악성 댓글이 나오고 그래서 네, 네. 좀 전에 우리 그 윤건영 의원님도 네. 매우 조심스럽게 차분하게 많이 말씀을 계셨고 다 옳은 말씀이고 그렇게 이제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뭐 당 지도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방침을 밝힐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게 맞고 또 아까 그 정청래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있는 대로 당 지도부가 말씀하시는 거 우리 당원 동지들께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시간을 갖고 되새겨 보자. 네. 또 우리 원내 대표 한병도 의원님은 이제 오늘 아침에 네. 9시부터 비공개 원내 대표단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부대표로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예. 역시 할 일이 밀물처럼 지금 밀려오고 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네. 이제 국회의장 네. 새로 선출하면서 예. 우리 입법에서 예산에서 정책에서 더 많은 일들을 제대로 하자라고 예. 하는 그 결의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속상해서 네. 여러저러한 생각이 드실 텐데 예, 그럴수록 네. 조금 더 감정이 격하실수록 조금 더 차분하게 그래도 한 이번 주말은 좀 보내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도부가 원내대표단과 우리 예. 당 지도부가 좀 더 새로운 방향과 이 방침을 내시면서 결국은 일하고 성과로 보답하는 그것이 집권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고 성과로 보답할 수 있는 내적인 어떤 네. 약간의 예. 준비 시간을 주시면 더욱 제대로 잘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의원님께서 말씀 그렇게 주시니까 뭐랄까 심리적 안정이 네,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중간 이상 승리 잘 한 거예요. 예. 네, 한 거고 이제 몇 가지 부분에서 관리 부분은 우리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참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 상황이 그렇게 격하게 갔을 네네. 것이냐, 또 아까 김봉진 대표도 예. 말씀을 하셨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 후보에 대한 부분도 네. 그 중간에 어떻게 당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참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후보님들 간에 네. 조국 후보도 그렇고 예, 김재현 후보도 그렇고 예. 김영남 후보도 그렇고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네. 이제 우리끼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자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데 예. 그것을 당 지도부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일일이 다 관여할 수도 네네. 없고 그런 점이 있고 또 아까 우리 김봉신 그 대표가 이제 우리 당의 어떤 공천이나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 인천 네. 부평을 기준으로 제 지역구를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1인 1표제 네. 그다음에 이 탈락 없는 네. 경선.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어느 한 후보를 결정하거나 한 적이 없고요. 전 후보도 출마하고 싶은 분들 다 출마를 하셔가지고 경선에 참여를 하셨고 그러니까는 뭐 뒤에서
다른 이야기 할 틈도 없지. 예, 투명하게. 전부 하나가 돼서 예. 바로 박찬대 후보, 인천시장 박찬대 후보를 위해서 예. 캠프가 바로 예, 재정비가 되고 예. 우리 제역위원회도 재정비가 되고 예. 우리 구청장 후보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 현역 차준택 구청장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예. 바로 봉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모으고 네. 아무런 문제가 없이 또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까지 일나 네. 구의원 후보까지 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당선을 시켜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큰 방향에서 우리 그 주권 정당, 네. 그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의 예. 방향, 또 공천에서도 사무, 컷오프 없고 여러 가지 방침에 대해서도 적어도 저희 인천 단위에서 보면 비교적 무리 없이 잘 됐고 그래서 사실은 큰 대과 없이 구청장들도 네. 상당히 많이 기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금 당선이 됐고. 물론 안 되신 분도 계셔서 예, 예. 섭섭하지만 당선이 됐고 예. 그래서 이 박찬대 시장과 예. 구청장, 시의회 구의원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그 대통령을 배출한 인천 네. 민주당 자랑스럽게 좀 더 잘 할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큰 방침과 전략에서는 그래도 예. 잘 관철된 거 예. 아니냐. 다만 그렇죠. 이제 미세하게 하는 부분은 선거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거기서 이제 역동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긍정 부정이 서로 정말 그 온갖 정념과 네. 이런 그 다 튀어나오는 게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 저는 하실 만큼 했다. 우리 당 지도부가. 하정우 후보 공천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미래를 보여줬잖아요. 부산에 대해서. 네. 또 전재수 후보 다음으로 하정우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예. 좋은 내용으로 예. 하정우가 있다. 예. 또 대통령실에서도 당이 요청하는 AI 수석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주더라. 주셨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측면도 봐서 또 우리 국회의원 되신 분도 안 되신 분도 섭섭하지만 되신 분들이 또 다 역할 하실 분들이잖아요. 네. 뭐 이광재 의원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러시고 네. 그래서 다 역할 하실 분들 우리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도 이제 다시 잘 들어오셨고 네. 김남국 비서관도 예. 이제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극복하고 들어오셔서 정말 새롭게 우리 당의 새로운 활력소 네. 국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일각에서는 뭐 이런 이제 의원님께서 평가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번 선거가 전당대회 앞두고 하는 선거라서 예. 오히려 더 좀 치열하게 감정 싸움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분석도 있어요. 아유 저는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이 외곽을 지킨 외곽을, 사람. 예.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예. 내란 세력이라든지 저는 집 바깥에 를 지키겠습니다. 외곽 경비. 예, 외곽 경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 하면 나무 해오면 해오고. 돌새. 이 마당 안에서 일하는 예. 마당새는 아니고 아니다. 돌새다. 저는 돌새입니다. 돌새. 그래서 예. 전당대회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물론 저도 경험도 있고 뭐 결코 젊고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네. 그러나 당 활동을 시작한 지는 2년밖에 1년 반밖에 되지 네.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1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대통령 기자회견 앞두고 네. 있는데 이 내란과 관련해서 여전히 정돈되지 않고 이 내란의 배후가 누구냐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그조차도 조금 수월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러저러한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평가하시기에 이 끝나지 않은 내란을 청산하기 위해서 특검이 반드시 좀 수사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어떤 대목인지 그것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엊그저께 이제 특검에서 그 언론 브리핑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2023년 11월 29일 네. 그날 윤석열이 합참의장에게 그러니까요. 내가 시키는 것을 다 다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너무도 당연하게 합참의장이 합법적인 것은 다 하겠습니다. 예. 했더니 나를 총으로 쏴라. 얼마나 그 놀랬겠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군 지휘부가. 예. 그리고 다 안보 책임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뜻이었을까요, 의원님? 그 나를 와서 아니, 그러니까 총을 쏴봐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예. 합참의장이라고 하는 이 최고 직위를 줬는데 예. 그러면은 은혜를 갚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아, 그 충성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다 하겠다. 해야 된다. 합법 불법 그렇죠. 가르지 말고. 근데 이제
술을 많이 예.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머리를 총으로 쏴라 하는 거는 어, 그러한 그림이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전두환이 쿠데타 한 것 영화로도 많이 보고 역사책에도 남아 예, 있습니다만 예, 예. 이렇게 엽기적으로 네. 군 최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 장성 중에 1번이잖아요. 음흠. 합참의장. 그렇습니다. 합참의장에게 통수권자가 총으로 내 머리를 쏴라? 어우,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명령을 내가 내려도 너는 해야 돼. 그렇죠. 예? 내가 나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당신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술을 드셨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네. 이 노상훈 수첩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내란의 시발점. 네. 이거는 23년 10월부터 노상훈 수첩이 시작되잖아요. 예. 인사부터. 그렇습니다. 그 인사의 결과로 합참의장 당신을 내가 임명했는데 나한테 내가 할 거 다 할 거지. 이 초반 그림에 대한 예. 수사가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윤석열의 그러한 정신 세계, 김영현과 한 조가 돼서 네. 노상과 한 조가 돼서 예. 이것에 대한 그 원천적인 수사, 네. 노상훈 수첩이 그 계획서다라고 하는 점, 그 계엄의 계획서다라고 하는 점이 집중적으로 수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지금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또 한 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탄력을 받고 점핑을 딱 해서 한 단계 뛰어넘는 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를 예, 바랬는데,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시고 네.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하나하나 다 챙기시는 분이고 예. 기업은 기업대로 예. 또 우리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다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찬찬히 살피시는 분이라서 충분히 더 큰 발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에너지로 충분히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확신합니다. 지금 보면 이진숙, 김태규, 한동훈 그리고 이제 그밖에 뭐 여러 지역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을 조금 빼앗긴 셈이 되는 건데, 그런 셈이죠. 특히 이제 예. 윤 어게인 세력 그 방통위에서 활약했던 예. 윤석열 정권 출신의 이 두 사람, 특히 이제 이진숙 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내란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는 식의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참.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들어왔을 때 결국은 이제 300명 중에 한 네. 명인데요. 그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씀, 또 국민의 이익과 정서와 심정을 제대로 대변하시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런 기대를 갖고 아무리 그 이진숙, 김태규 후보님들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뽑으셨기 때문에 그에 맞게 국회 와서 네.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예. 거기서 벗어나면은 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요. 또 국회가 뜨거워질 것 같다. 예. 벌써 하반기에 있을 국회가 매우 그렇습니다.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선거에 진정한 승자는 현명한 국민이고 6.3 지방선거로 표출된 국민의 요구와 경고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 어느 한편도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그 중앙지방, 기초광역, 정치권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엄중히 주문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원님 끝으로 그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네. 투표 용지가 없어가지고 예.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예. 이제 이 선거 관리를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고 이것은 노태학 전 대법원관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조희대 대법원이 이 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 아닌가?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뭐 음모론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네. 아니 용지가 부족하다. 근데 그 용지를 예를 네. 들면 뭐 20만 장 준비해야 되는데 한 5천 장 부족했다. 네. 이런 게 아니고 50%를 부족했다. 예. 이거는 무슨 사건을 기다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요 네. 실수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거 실수 아니다. 저는 이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예. 자 제가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요. 예. 그래서 제가 투표할 투표소가 컴퓨터에 뜨잖아요. 네. 제가 이제 본 투표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사전 투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우리
동네 투표잖아요. 예. 우리 동네 투표에 유권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사전 투표에서 관내 투표 관외에서 들어온 그 표결도 있고 하면은 대체로 몇 표의 투표자, 네. 몇 분의 우리 지역의 투표자가 예.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투표구별로 아무리 많아도 뭐 4만 5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1만 명 잘 넘기 어렵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이제 50명 정도 수십여 명이 최종적으로는 투표용지를 못 받았다 어쨌다 하지만 네. 왜 이걸 촉발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50%의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있을 수 없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다 나와 있는 숫자예요. 예. 예, 이분들이 사전 투표 얼마 빠지고 얼마 빠져서 지금 이 투표소에서는 총 10,000명의 유권자 중에서 8,000명이 남아 계신다. 그 종이가 왜 부족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왜 농구에서도 예. 테크니컬 파울, 예. 기술적으로 잘못해서 하는 파울이 예, 있고 의도적 파울이 예.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 중에 기술적 실수. 의도라고 볼수 했다면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을 알잖아요. 예. 항상 우리 그 한명수 후보님이 결국은 강남 4구에서 예. 막판에서 뭐 그렇습니다. 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개표가 먼저 들어가고 여기는 개표가 나중에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 어쩔 때는 정말입니다. 이거 6시 이후까지 6시까지 현장에 도착하신 분들 투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투표소라는 게 좁잖아요. 음흠. 학교가 됐든 네네네. 뭐 어디 강당이 예. 됐든 뭐 아파트 단지가 됐든 예. 좁아요. 그럼 예. 길게 늘어섰으면 어디까지를 6시 이전에 오신 분으로 하겠느냐. 야. 어떤 곳은요. 계속 방송도 해요. 예.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빨리 나오셔라. 예, 예. 6시 반, 7시 넘어서도 예, 예.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어. 그런 속에서 이 투표 시간을 사실상 늘려주면서 예. 투표용지가 아니면 개표가 늦게 들어가게 하고 개표가 늦게 들어가는 만큼 참정권을 훼손했다고 하는데 예. 저는 참정권을 훼손한 게 아니라 과도하게 특정 지역에 대해서 늘려준 꼴이 그런 됐다.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거를 오후 10시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송파에서는. 모르느냐? 근데 이거 다 알고 사전 투표 알고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런 투표의 패턴.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다 투표가 끝나는데 마지막 강남 4구에 쫙 들어가 가지고 판을 뒤집는 예. 그러한 투표의 이런 현상. 어. 그걸 선관위 이거 모르나요? 알잖아요. 예. 알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시간도 철저히 관리하고 음흠. 투표용지도 철저히 해서 네. 이 서울시 전체가 같은 시간에 딱 끝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다른 데서 이 일이 안 발생하지 않고 꼭 거기서만 발생하냐고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저는 이거는 실수와 태만을 가장한 예.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 왜? 선거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선거 관리 한두 번 해봅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선관위 관리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예, 독립기구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을 안 할 수 없다. 조희대 이거죠. 대법원과의 그리고 정부 지방법원장들이 선관위원장을 다 겸임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행안부 장관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투표용지 관리서부터 제 3의 기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입법, 사법이 행정이 있으면 행정은 심판이나 네. 어떤 평가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행안부에서 관여를 안 하시잖아요. 그 투표 관리는 결국은 입법과 행정이 있으면 제 3의 기관인 사법에서 이걸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법이 이걸 모르냐고요. 네? 충분히 경험치가 쌓여져 있어요. 네, 네. 항상 투표에서 강남 4구 플러스 알파가 막판에 늦게 개표가 되면서 어떤 결과로 나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숫자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촉발했다? 네? 그리고 9시에 나와서 사고하면서 더 화가 나게 하고 네. 무슨 뭐 이런 행위가 이렇게 투표를 실수입니까? 많이 할 줄 몰랐다. 말입니까? 더 화나게 한 것. 이런 것들은 수사해야 돼요. 이거는. 수사로 밝혀야 되는 네, 이건 굉장히- 수사입니다. 수사. 굉장히 큰 예, 이슈가 저는 발생한 그렇게 거다.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사로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에 방점을 찍은 걸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너무 지지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예, 악플 달지 마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